먼저 조종기랑 ELRS 수신기를 먼저 이제 저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인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FC에 얘를 연결을 하면 네. 제일 처음에 할 게 이거예요, 수신기. 이 60초를 기다리면 얘가 이제 수신기랑 바인딩 되지 않은 채로 60초인가를 기다리면 얘가 와이파이 모드로 바뀌어요. 그러면 걔랑 연결을 하면 얘가 자동으로 얘랑 연결이 돼서 그 페이지가 떠요. 거기서 우리가 바인딩 문구를 넣어주고선 조종기랑 바인딩을 하는 거야. 괜찮아요? 익스프레스 LRS 네. RX 쟤랑 쟤 클릭해서 쟤랑 연결해요. 떴어요? 아, 그때 봤던 그때 거. 한번 네. 그때 한번 우리가 연결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비밀번호 안 넣고 여기에 바인딩 프레이스에 잠깐만 바인딩 버전이 예를 들어서 버전이 몇인지 봅시다. 3.3일 됐어요. 3점대니까 바인딩 문구만 넣어도 될 거예요. 대문자로 JUNO 네. JUNO 됐죠? 네. 리부트 됐어요. 조종기 한번 켜봐요 이제. 자 그러면 수신기랑 연결이 됐어요. 지금 바인딩이 됐어. 그래서 안테나가 뜬 거야. 어? 얘는 뭐 했다고 돼요? 얘는 이미 바인딩 문구를 전에 넣어놨잖아요. 준호라는 걸. 아. 그래서 얘랑 그 바인딩 문구가 같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기에다가 바인딩 문구를 넣어준 거예요. 조종기랑 연결하기 위해서. 자 이제 베타 플라이트 가서 먼저 해줄 건 이 상태에서 얘 잠깐만 가지고 있어요. 얘를 평평한 데 놓고 가속도기 교정. 그러면 얘가 지금 평평한 그거를 잡는 거야. 예. 그리고 방향이랑도 잡아요. 해주고 그 다음에 와, 이거 모르고 이거를 혼자서 될까 이게? 포트는 2번이 시리얼 포트. 지금 보면은 자동으로 들어왔네. 그 O3는 여기 1번이 지금 O3 연결 포트예요. 1번. 네. MSP 플러스 디스플레이 포트가 돼 있어야 O3를 쓸 수가 있어. 화면이 나와. 네. 그 UART 2번에 우리가 그 ERLS 수신기 연결했잖아요. 네. ERLS 수신기는 시리얼 RX로 연결이 돼. 네. 시리얼로.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 5번이 ESC고 아까 우리 GPS 6번에다 연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장치가 GPS야. 네. 그리고 GPS는 속도를 57,600 얘로 정해줘요. 기본적으로.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일단 포트는 됐어요. 그리고 O3 화면에서 OSD 정보를 보려면 OSD 나중에 세팅을 할 건데 명령을 하나를 쳐줘야 돼요. 내가 그 빌드 가이드한데도 써놨어요. 그래서 같이 볼게요. 디스플레이 포트 디바이스는 MSP 해주고 세이브. 도스 명령어를 이렇게 해주면 일단 얘는 이제 나중에 OSD에 그 저기 정보가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환경 설정 가서 쟤는 마리오 5 이렇게 해주고 OSD, GPS 우리 한다고 했고 최대 암인각도는 180도 이렇게 해주고 비콘터는 5번. 이건 하도 많이 하셔갖고 자동으로 톡톡톡 외워갖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전에 수신기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한번 봅시다. 2번 포트를 그 저기 연결했으니까 들어오죠. 기차가 이렇게 움직이죠.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에서는 아까 그거 GPS 사용한다고 해줬고 OSD 사용한다고 해줬고 그리고 최대 아밍 각도는 180도. 얘가 최대 아밍이 걸릴 수 있는 각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180도 놔주면 될 거고 마리오 5 그리고 마리오 5가 여러 개면요.
저 3대, 2대 나오고. 이건 기체 이름, OSD에 표시되는 기체 이름이에요. 얘는 아, 의미가 그냥, 없어. 오케이. 의미가 네, 없어. 뭔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얘는 비포인데 비품 나는 설정이에요. 어떨 네. 때 비품이 나게 해주냐인데 일단 네. 다 해놓고 나중에 필요 없는 건 나중에 보고선 하나씩 빼면 돼요. 네. 배터리 부족할 때 경고 올려놓는 거 뭐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해주고 네. 그래서 얘도 그 제가 가이드 써놓은 거에 보면 요 화면들 다 캡처해가지고 놔뒀기 때문에 아, 필요한 오케이. 것만 보고선 세팅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PID 튜닝은 뭐 이제 레이트 프로파일은 기본 원래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네, 예. 네. 그래서 얘 이거는 그대로 뭐 일단 네. 놔두고 나중에 바꾸면 되고 수신기 아까 세팅 이제 연결된 거 받고 그쵸? 네. ATR 됐고 모드 가서 이제 우리가 이 여기 키에다가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밍은 범위 추가를 눌러서 우리가 대부분 이 범위 추가라는 게 뭐냐면 1번으로 할당을 했잖아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네. 1번 얘 키를 딱 켰을 때 신호가 여기 가서 잡히죠. 네. 그러니까 얘가 신호가 잡혀야지만 요 범위 안에 들어와야지만 네. 아밍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얘가 여기 켰을 때 열리 갔으니까 음. 이게 아밍이 걸리게 하려면 이 슬라이더가 요 위치 정도에 있어야 했을 때 아밍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1번에다 아밍키 무조건 1번은 아밍키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위치에다가 앵글 모드와 호라이즌 모드라는 게 우리는 에어 모드로 다 아크로 모드로 날리지만 네. 앵글 모드와 우리가 뭐 실내 촬영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앵글 모드로 네, 그렇게 네. 해야 되니까 네. 앵글 모드를 이 정도 범위 그러면 얘는 지금 보면 두 번째 키가 얘는 3단 키잖아요. 네. 그래서 가운데 놨을 때 여기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얘는 앵글 모드야. 네. 그 다음에 범위 호라이즌 모드는 똑같이 범위 추가해서 얘는 끝에다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3단 키 켰을 때 1 가죠. 그렇죠? 앵글 모드일 때 여기 갔을 땐 앵글 모드고 1, 2 갔을 땐 호라이즌 모드가 먹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저장을 한번 해주고 아까 우리 환경 설정해줄 때 보면 에어 모드 영구 사용이라는 거를 해줬어요. 얘를 해주면은 항상 평상시에는 그냥 아크로 모드인 거야. 아크로 모드인 거야. 그랬다가 키를 두 번째로 넣으면 앵글 모드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내려면 호라이즌 모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놓고 쓰면은 항상 에어 모드 그 이제 아크로 모드로 우리가 비행을 하는 거다. GPS 레스큐. GPS 레스큐를 해서 GPS 페일세이프는 자동으로 동작하고 GPS 레스큐는 신호가 끊겼을 때 내가 스위치를 딱 키면은 자동으로 얘가 이제 그 리턴 투 홈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얘는 이게 4번이니까 4번에다가 해주고 얘는 2단 스위치니까 저기 신호가 갔을 때 되니까 여기다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급한 상황에 얘 딱 키면 바로 이제 GPS 레스큐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금방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여기다 대부분 할당을 해줘요. 그래서 4번에다 그걸 해주고 그 다음에 해줄 게 비품은 그쵸. 부음은 여기다 해줘요. 두 번째. 그러면 옥스 3번에 두 번째 해주면 얘 키면 이제 비품이 삑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배터리를 연결 안 해서 소리가 안 나요. 플립오버 거북이 모드 말하잖아요. 기체가 뒤집어졌을 때 주스러 가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3번에다 해서 얘는 3단 스위치니까 여기다 해서 맨 밑으로 내렸을 때 거북이 모드를 하는 거야. 아밍을 끄고 거북이 모드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밍을 켜요. 그리고 나서 이 키를 갖다가 좌측이나 우측 위아래로 쳐가지고 기체를 휙 뒤집는 거야 한마디로. 그 다음에 뒤집어졌으면 다시 아밍 끄고 얘 꺼주고 다시 이제 정상 상태에서 아밍을 걸면 그때 아밍이 걸리면서 이제 기체를 띄울 수 있겠죠. 그래서 걔는 그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일단 저장. 그러면 일단 다 이제 요 모드도 설정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 비퍼랑 그 깨구리랑 교명하는 거야? 3번에서? 3번을 갖다가 가운데다 넣으면 비품음이 울리는 거고 내리면 비품음은 꺼지고 비품음 범위에 안 들어왔잖아요. 3번이. 그러니까 플립오버 아까 거북이 모드 그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 그 다음에 전문가 모드 활성을 해서 여기 페일세이프라는 게 켜져요. 페일세이프는 뭐냐면 조종기 신호가 끊겨졌을 때 얘는 강제로 걔를 발동을 시키는 거고 페일세이프는 신호가 끊겨지면 얘가 자동으로 먹는
예, 자동으로 먹는. 그러니까 조종기 신호가 끊길 수도 있잖아요. 네. 조종기 신호가 끊기면 얘가 페일세이프가 작동이 돼야 RTH가 되는 거예요. 네. 스로틀은 설정을 해서 얘를 1275. 가 뭐예요? 이 스로틀 키가 스로틀 최소값이 1100이고 1700이잖아요. 맥스 값이 1100, 1700이잖아요. 그러면 호버링을 하면서 얘는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 중간 정도 키값을 주는데 원래 정확한 거는 내가 호버링을 하면서 기체에다가 저 스로틀 키 값을 OSD에 표시를 해놓고 이 정도, 그 정도?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호버링하는, 지금 보면 스로틀 호버가 1275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 값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중요한데 아마 이게 중간 정도 값이라서 1275로 할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스로틀은 처음에 이제 페일세이프가 걸리면 스로틀을 1275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호버링이 되니까. 그리고 암키는 아밍키는 그냥 홀드, 아밍키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앵글을 설정을 해서 얘도 앵글 모드로 돌아올 수 있는 그거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가 저것도 설정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캡처해놓은 거에 보면 요 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도 1275로 일단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러면 앵글 모드로, 이 페일세이프가 됐을 땐 GPS 레스큐나 페일세이프 모드가 됐을 땐 아크로 모드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앵글 모드로 돌아와요. 그 앵글 모드 비행은 어느 회전각도 이상으로 해서 뒤집어지지 않는 모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 들어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설정 놔두고 앵글 모드로 돌아오도록 이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일세이프는 단계 2로 해줘요. 일단은 무슨 얘기냐면 페일세이프 스위치를 단계 2로 해놓으면 무조건 두 번째 단계가, 첫 번째가 얘고 두 번째가 얘일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무조건 이 스위치를 키면 무조건 두 번째 단계가 먹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단계, 이 절차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얘가 먼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수행이 되는데 내가 페일세이프 스위치를 켰을 땐 무조건 단계 2로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발동되기까지 시간인데 0.5세컨드 바로 발동이 되도록. 그래서 페일세이프 절차가 추락이 있고 착륙이 있고 GPS 레스큐가 있어요. 우리는 GPS 레스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초기 고도를 내가 몇 미터에서 돌아올 거냐, 30m 일단 잡아주고 복귀 고도는 이 초기 고도 잡은 거에서 30m인가로 올라가서 아마 그렇게 되나 그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나머지는 요 최대 피치각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일단 그냥 기본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최소 위성수는 8개. 8개가 잡혀야지만 이제 GPS 레스큐가 발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GPS가 8개가 잡혀야지만 이 페일세이프가 작동을 되기 때문에 그 처음에 아민 걸고 이륙할 때 GPS 개수, 위성 개수가 나오거든. 그게 8개가 잡힌 다음에 이륙을 해야지 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8개로 해놨고, 픽스업스 아밍 허용은 뭐냐면 GPS가 잡혔을 때만, 요 상태로 놔두면 GPS 잡혔을 때만 아밍이 걸려. 근데 우리가 테스트를 하거나 뭐 그냥 가까운 데서 날리거나 그러면 GPS 그럴 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실내에서 테스트를 할래도 아밍을 걸어야 되니까 모터 같은 거 테스트할 때 얘를 체크를 해줘야지만 GPS가 안 잡히더라도 아밍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장 및 재부팅 이렇게 해주면 얘도 일단 설정이 됐어요. 페일세이프도. 그리고 아까 모드까지 했고 조정은 뭐 건들 게 없어요. 그 다음에 GPS도 건들 게 없어요. 얘는 이제 연결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될 거고, 이제 모터를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터는 얘는 D샷을 300 정도로 놓고 써요. 왜냐면 D샷이 위로 이제 저게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건데 얘는 600까지인가가 아마 지원이 될 거예요. 이 스택은 이 FC는. 근데 얘가 스택이 버전이 F405 칩셋을 쓰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얘가 이제 CPU에 부하를 많이 줘. FC에 부하를 많이 줘. 600을 쓰려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칩셋에서는 얘는 D샷 300 정도를 놓고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그렇고 300으로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OSD 설정을 해주는데 OSD는 내가 이제 화면에 보여주고 싶은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부분 제가 쓰는 대로 일단은 저기를 할게요. 그래서 많이들 쓰는 기체 이름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경고 메시지 나오도록 해주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네. 저걸 선택한 다음에 끌어다 놓는 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링크 품질. 링크 품질이 커스텀 키트를 알릴 땐 제일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예요. 링크 품질이 뭐냐면 이 앞에 거는 조종기에서 내가 네. 그 송신 주파수를 네. 어느 정도로 놨는지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고 네. 얘가 100인데 얘는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신호를 100개를 보냈는데 100개를 수신이 된 게 100인 거예요. 네. 근데 신호를 100개를 보냈는데 얘가 90으로 떨어졌어. 네. 그럼 신호 100개 중에 90개만 받았다는 얘기니까 네. 그만큼 신호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얘는 90m로 떨어지면 가까운 데로 끌고 와야 돼, 기체를. 네. 가급적이면. 네. 네. 신호가 끊겨질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 품질이 제일 중요하다, 일단. 날리면서 힐끗힐끗 봐야겠네요. 그쵸. 얘는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데다 놔요. 네. 그래서 네. 이걸 중앙에다 놓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배터리 전류 강화. 얘는 일단은 참조로 놔두고, 그 다음에 배터리 전압이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예요. 예. 얘는 배터리의 총 전압이에요. 네. 그러니까 4셀 기체를 쓰면 16.8이죠. 네. 4.2가 예. 이제 완충 볼트니까 4, 4, 16 곱하기 네. 16.8. 예. 그리고 평균 셀 전압. 얘는 셀 하나마다의 전압이에요. 네. 예. 기본적으로 풀 충전이 되면 4.2겠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안정적인 전압을 3.7로 하니까 네. 3.7 이하로 떨어지면 더 이상 날리기 어려운 거죠. 네. 3.5 밑으로 가면 절대 안 되고 네. 3.7 정도가 찍히기 시작하면 네. 이제 가까운 데서 날리다가 끌고 와야 될 시간이 된 거야. 이 배터리 전압을 잘 봐야 돼. 네. 잘못하면 배터리를 이제 저기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얘고, 그 다음에 비행 모드. 비행 모드는 표시를 해줘야죠. 내가 지금 앵글 모드로 날리고 있는지, 아크로 모드로 날리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타이머 2. 비행 시간이 얘는 총 내가 비행한 시간. 그래서 6셀 배터리로 5인치 기체를 날리면 대략 한 4분 정도에서 5분까지도 날 수가 있어요. 살살 비행을 하면. 그래서 저 비행 시간도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홈과의 거리. GPS가 있으니까 내가 홈 포인트와의 거리를 봐야죠. 그 다음에 홈 방향. 화살표로 홈 방향을 이건 이제 그 DJI 기체들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얘는 기체가 지금 어느 정도 속도로 비행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GPS 위성수. 아까 8개 걔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GPS가 몇 개 잡혔는지. 그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RSS DBM 수치. 뭐예요? 얘는 이 링크 품질하고 같이 보는 정보 중에 하나인데 얘 정보는 0으로 갈수록 좋은, 그러니까 0으로 갈수록 좋은 거였나?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30. 네. 얘는 마이너스로 갈수록 좋은,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데 0으로 갈수록 좋은 거라고 일단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얘를 보지만 얘도 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일단. 그래서 참조 정보를 일단 여기다 놓는 거고. 그 다음에 GPS 위도. 얘는 왜 필요하냐면 혹시라도 나중에 기체가 떨어졌을 때 마지막에 찍힌 위치를 보고 지도랑 매핑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평소에 거의 안 보지만 기체가 떨어졌을 때 이 정보를 확인해야지만 기체를 찾을 수가 있다. 위도 정도. 그래서 이 정도를 해주면 되고요. 제가 지금 프로파일 첫 번째 거에만 다 체크를 해놨어요. OST 프로파일을 여러 개 설정해서 각각 내가 원하는 걸 쓸 수 있지만 그래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 이제 2번, 3번에다 다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뭐 굳이 그래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어. 모터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모터 설정은 저 밖에 나가서 맥에서 해줍시다. 모터의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터 순서 변경을 누르면 모터 베타 플라이트 세팅에서 모터에 대한 거 배터리를 연결해서 모터를 봐야 된다. 그럼 무조건 프롭은 빼고 해야 돼요. 비정상적으로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는 순서를 정해줘. 이렇게 눌러주면 돼. 2번 3번 4번 저장. 그다음에 다시 모터에 가서 이번엔 모터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얘를 누르고 있으면 모터가 돌아요. 그럼 도는 방향을 잘 이 방향으로 이제 모터를 이 앞에가 안쪽으로 드는 거를 프롭 인이라고 그러고 바깥쪽으로 드는 거 프롭 아웃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본 디폴트는 프롭 인이야. 이 왜냐면 프롭 아웃으로 돌면 프롭이 이렇게 돌면서 풀 같은 데가 이제 풀들이 이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스택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쇼트가 날 수 있어서 렌즈는 그냥 닦아내면 되지만 이쪽은 그렇게 되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프롭 인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 1번을 눌러보면 모터가 돌아요. 그럼 지금 보면 모터가 인으로 도는. 이쪽으로 돌고 있어요. 네. 모터는 1번은 바깥쪽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정방향을 한번 눌러줘요. 그러면 지금 안쪽으로 돌고 있어. 다시 그러면 역방향. 자, 그러면 아이고 씨. 그러긴 역방향. 된다.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2번 누르면 안쪽으로 돌죠. 지금. 그렇죠? 정상적으로 도는 거예요. 3번 안쪽으로 돌아 아니 바깥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안쪽으로 돌고 있어요. 그렇죠? 얘도 역방향 해주고 저 화살표로 기준으로 맞추는 그쵸.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맞춰줘야지. 화살표대로 돌아야 돼. 네. 이게. 네. 그러면 모터 세팅이 끝난 거야. 이렇게 해야지만 일단 저희가 된다. 그래서 모터를 볼 때만 배터리를 연결해서 세팅을 잡는 거야. 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세팅이 또 다 됐어. 그러면 베타 플라이트와 관련한 모든 세팅들이 지금 다 된 상태야. GPS, ELRS, 수신기 세팅이 다 된 거예요. 아, 잠깐만.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될 게 또 하나 남았지. 아까 부저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 보면 모드에서 부저를 갖다 3번에다 할당을 해줬잖아요. 그럼 부저가 스위치 켰을 때 부저가 올리는지 확인해야 돼. 부저가 연결되는 소리 나죠? 그래서 기체가 추락해서 어딘지 몰라. 그럼 얘 스위치를 켜서 찾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다 됐죠. GPS가 연결되는지는 밖에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따로 그건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 잠깐만요. 여기도 이제 지금까지 세팅한 게 이제 다 세팅이 됐으니까 아까 DI FF all 엔터. 그러면 현재 설정되는 게 다 저희가 됐고 파일로 저장해서 도큐먼트에다 일단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세팅도 다 끝났어. 일단. 고글. O3랑 연결해서. 자, 그러면 여기 메시지가 처음 연결한 거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하겠냐고 물어봐. 스타트. 얘를 해줘야 돼. 액티베이션 됐어 이제. 업데이트. 그래서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중에 하나가 아까 모터예요. 모터요? 모터의 이 대각선으로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안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얘도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야. 대각선으로? 대각선이 같은 방향인 거야. 그래서 같은 방향의 모터가 같이만 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베타 플라이트에서 모터의 순서 번호가 중요하거든. 저기 설정된 대로 도는 거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돌아도 모터 순번이 틀리거나 그러면 기체가 뒤집어지거나 그래요. 그래서 모터를 교체하거나 그러면 항상 모터 들어가서 순서랑 방향을 꼭 세팅을 맞춰줘야 된다. 자, 그러면 얘도 됐어. 된 거야? 지금 나가면 되나? 얘는 나가면 되고 일단. 자, 그러면 O3는 됐고. 자, 이제 곡을 한번 곡을 안에 보면 표시가 되죠. OS 정보까지 표시가 되죠. 이제 모든 빌드의 세팅이 끝을 걸어봅시다. 돌죠? 모터 프롭을 안 낀 상태에서 모터를 길게 돌리면 안 돼요. 모터가 탈 수도 있어요. 되는지만 확인하니만 됐죠? 와. 모든 세팅이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아우 너무 고생하셨어. 아니야. 아우 덕분에. 납땜을 할 줄 알아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일찍 끝난 거예요. 납땜을 할 줄 몰랐으면 엄청 오래 걸렸어요. 빨리 가셔야 아니야.